이번에는 시청자분과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40대 주부인데요. 네. 평소 주식과 펀드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부동산 세금이 이번에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렇죠. 앞으로 주식 관련 세금도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비과세 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비과세와 투자에 모두 관심이 있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오르는 세금들에 비과세 통장으로 돈을 지키고 싶으신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솔루션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비과세 통장을 준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인의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혹시 이 네. 비과세 통장을 준비하실 때 좀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실 건가요? 아니면 좀 중기적으로 한 5년 이내로 돈을 모으실 생각인가요? 두 가지 다 관심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관심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중기저축 5년 이내로 돈을 모을 때 방법인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ISA라는 통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통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세금 혜택을 2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를 해주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이제 9.9% 분리과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중기적으로 돈을 모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상품이고 그 이후로 장기적으로 준비할 경우에는 이제 보험의 기능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보험을 유지하시게 되면 그 받게 되는 돈이 이자가 더 많아질 경우 이 차액에 대해서 다 비과세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모으시는 돈이 장기적으로 준비하실 때와 중기적으로 준비하실 때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정확히 원하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의 규모나 원하시는 그 기간 등등을 정확히 정리해 주신다면 제가 정확히 보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혹시 고민 해결 다 되셨나요? 네, 두 가지 다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언제나 그랬듯이 이 세금 이슈가 끊이질 않는 것 같은데 현 투자 열풍 트렌드에 맞는 비과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절세는 현재 소득이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나라에서 일정 부분 떼어간다고 하면 그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속이 좀 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재테크를 공부하고 그 방법을 배워서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더 크게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더더욱 그럼 속이 쓰리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시청자님 분처럼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만큼 더 좋은 조건으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의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의 제1원칙처럼 투자나 이자 소득, 또 배당 소득, 그리고 양도 차익 등등에 대한 이런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다 세금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부터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인상이 됩니다. 특히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등의 세금이 오르게 되었고요. 또 전 국민이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됐죠. 그 외에도 이제 전 국민의 기호식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담배 관련 세금도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이쯤 되면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안 오르는 건 저희 월급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한다고 해도 세금으로부터 우리의 돈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결국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셔서 제가 드리는 얘기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유형별 주요 세금을 정리한 표입니다. 네, 대표적인 금융투자에는 주식과 채권이 있는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가 0.23% 존재하고요. 이 이외에 국내 펀드에서 거래가 될 경우에도 시세 차익은 역시 비과세 처리가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떼게 되는데요.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는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채권 같은 경우나 채권의 이제 이자 소득 같은 경우도 역시 과세 소득을 피해갈 수 없겠고요. 그리고 아까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됐지만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22%라는 세금을 떼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250만 원을 공제한 후에 총 750만 원, 그중에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떼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제 국내 주식을 포함한 모든 이자 수익이나 펀드 등등의 이 소득에 대해서 1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 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떼는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장기저축으로 가져갈 경우 특히 노후자금 목적으로 준비할 경우 굉장히 큰 금액 마련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될 경우 세금을 크게 물게 될 수도 있어서 지금 미리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조세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세금 등이 이제 오르는 추세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동을 할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변화하는 상황을 볼 때는 항상 선진국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따라갔던 선진국들을 비교해 보면 알기 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등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자 소득세를 가지고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선진국의 이자 과세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40%,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6%, 또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려 75%까지 이자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진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세금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르는 세금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을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아까 시청자분과 상담을 했을 때 비과세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까 시청자분께는 2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준비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통장입니다. 이 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등등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은 단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 아까 시청자님께도 얘기를 드렸던 ISA 통장인데요. 이 ISA 같은 경우는 최근 나라에서 가입 요건과 그런 혜택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 3년 납부할 경우에 비과세 기능이 주어지게 되었고 연간 2천만 원까지 한도가 생겼는데요. 이 ISA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등 다른 세금들이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득이 되는 부분이며 그리고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9.9%의 세금, 비교적 적은 세금을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정부가 혜택을 완화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시청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좀 중기적인 목적의 저축에 알맞는 상품입니다. 3번째 같은 경우는 장기 저축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전 변액보험을 얘기 드렸는데요.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펀드와 보험의 기능을 같이 함께 합쳐져 있는 상품으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50만 명 정도 되는 가입자 수를 자랑하고 있죠. 과거에는 3년만 유지하더라도 이 보험에서 비과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5년, 7년, 그리고 현재는 10년 정도 유지를 해야 비과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기간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진우 전문가의 디테일한 조언 들어봤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